김두한에겐 철거머리와 같은 존재, 바로 칙쇼 미화경부. 이 미화와 김두한을 둘러싼 몇 가지 설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준비해 보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나. 낀또까, 네 요새 사고 많이 치고 다니지? 잊지 말거라. 내가 네 뒤에서 항상 네 머리 꼭대기에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감시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알겠나? 이렇게 김두한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벼렀다고 알려지는 이 인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분분한다. 깬또까, 이리 와. 아, 나 저놈은 뭐 가는 곳마다 있는 거야. 하하, 영군님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식사가 뭐고 잘 듣거라. 내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거기 있어. 하하. 아, 네, 알겠습니다. 어서 가던 길 가시죠. 이효씨, 인사 안 하나 근데? 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가세요. 그의 본명은 미와 와사부로. 직업 일본의 군인 출신 고등경찰.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MSG와 같은 맛깔나고 감칠맛 나는 연기가 일품이신 이재용 형님께서 그 배역을 맡았던 인물인데, 실제로 그는 많은 조선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해 아주 허건날 눈에 레이저를 쏘고 다닌 인물이었지. 그는 왜 이렇게 조선인들만 보면 눈에 쌍심지를 켰던 것일까? 그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한 가지 설은 백야 김자진 장군님께서 이끄시던 독립군 부대와의 결투에서 동생을 잃고 그로 인해 생긴 조선인과 독립군에 대한 큰 감정이 이유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명확한 설은 아니나 그저 각색된 추측일 뿐. 그의 행적들을 봤을 때 그는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지. 이유가 어쨌든 많은 조선인들을 체포한 인물임은 분명한 것인데, 그의 검거 기술은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고 하나. 그냥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 조선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독립운동가들에겐 아주 짜증나는 그런 암적인 존재. 종로에서 만주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원정까지 가서 목표 인물을 반드시 체포하는 것은 비일비재. 이 미화는 아무튼 겁나게 부지런하기도 했던 것 같다. 한편 검거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는 고도의 취조 전술로도 유명한데, 당시 윽박만 지르고 공업만을 일삼던 다른 형사들과는 달리 이 미화는 취조하는 과정에서 때론 위해주고 때론 공감해주는 척하며 편을 들어주기도 했었지. 그렇게 약도 주고 살살 달래주기도 했던 것이네. 이렇게 그가 체포했던 조선인들에게 큰 환심을 얻어 더욱 많은 정보를 캐기 위해 시전했던 심리전술, 그것이 상당히 능수능란했다는 것이지. 어이 독립군상, 그대를 취재해보니 참으로 이 시대가 통탄스럽구만. 자네도 아마 시대를 잘 만났다면 이렇게 나와 적으로 대면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이건 참 안타깝네. 자네가 만약 일본 제국에서 태어났다면 참으로 멋진 인물이 되었을 것인데 나는 참으로 안타깝네. 이런 식으로 말이네. 이렇게 많은 독립군들, 아니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 간부들은 그의 손을 거쳐갔다 전해지고 있고,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 바로 염라대왕으로 불렸었다네. 그는 왜 하필 종로에서 조선인 체포를 담당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유창한 조선어 실력. 그도 그럴 것이 취조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통역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던 것은 정말 큰 장점이 되었을 것이네. 한편 이 지독할 것만 같았던 미화경부에겐 뜻밖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향기가 정말 좋네. 마치 코끝에 누가 꿀을 발라놓은 것 같지 않나? 라며 전혀 어울리지 않게 꽃을 좋아하고 취미조차 가지고 있던 이 인물, 그의 취미는 꽃꽂이. 그리고 그는 같은 일본인과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인덕이 있고 온순했던 인물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지.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의 성향을 비춰볼 때 자신이 맡았던 일에는 악착같이 달려든 천의 독종, 하지만 그 태생은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평을 하기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이 또 그의 목표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
조선의 토지가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고 불쌍한 우리 동포는 동으로 또는 일본의 공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를 하자, 무정부주의로 가자, 임금을 세우자 제각기 다른 의사들을 주장하고 있죠. 지금 이 시국에 서로 따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역시도 미화의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었을 터 어느 날 미화는 안창호 선생님을 검거하게 되는데 그가 검거된 이유는 1932년 윤봉길 의사가 공원에서 독립운동을 한 직후 그를 추적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 그리고 안창호가 검거된 장소는 상하이. 이 미화는 참으로 멀리까지 가서 체포를 했었네. 이름 안창호입니다. 직업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입니다. 뭐라고? 지금 그 입에서 감히 독립운동가라고 말을 해? 요시 안창호상 독립운동을 하면 더욱더 잘하겠건. 공원의 그 사건 네가 아는 인물 중 하나가 한 것이지. 그자 지금 어디 있어? 경부님, 어릴 적부터 남을 속이지 못하여 정말 진실로 말하건대 경부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선의 독립을 너무나 간곡히 원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제 한 목숨을 건지려고 동료에 대한 의를 버리고 모든 민족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아마도 경부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봐, 차 한잔하고 올 테니 이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조치해놔. 그때도 만약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그땐 너희들이 아주 혼날 줄 알아. 알겠나? 하이! 와사부로상. 그리고 미화는 시간이 지나 다시 치조실로 향하게 되는데 안창호상 이제는 좀 두려움을 느끼겠나? 당신도 사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나? 이러다 진짜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결정은 할 수도 있어. 시간은 오래 주지 않겠다. 이제 슬슬 말하도록 해라. 경부님, 경부님께서도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을 열게 되면 우리 부모님, 가족들 모두 버리는 행위인데 어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자는 꽤나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윽박 한 번 안 지르고 저리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아까운 인물이네. 이런 사람은 우리 일본 제국에 있어야 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인데 참 아쉽네 이거. 이봐, 이 자리 풀어주도록 해. 네! 와사로부상! 뭐하나? 말 안 들려. 못 들어하는 게 당장 풀어줘. 그리고 그냥 풀어주지 말고 밥은 먹이고 내보내. 독립군의 염라대왕이라 불려졌던 이 미화는 피도 눈물도 없어 보였지만 이면적으론 인간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네. 그는 그렇게 안창호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의 정직하고 온화한 성품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고도 하지.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실 때 그의 병상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 미화가 선물한 아름다운 한 그루의 화분이었다고도 하지. 그렇다면 이 미화 경부와 김두한, 이 둘의 관계를 둘러싼 설들은 대체 무엇일까? 먼저 드라마의 미화를 보겠네. 야인시대에서는 아마 김두한의 회고 일부와 가상 캐릭터 설정이 더하여서 조명된 이름만 빌려 가상에 가까운 인물의 행적이라 보면 될 것 같네. 그리고 드라마와는 다르게 김두한 측의 회고에 의하면 해방이 된 직후 미화를 야산으로 끌고 가 없앴다고 하는데 이건 노변영화에서 김두한이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미화 경부는 최초의 김두한의 회고, 즉 그의 자서전에 일절 등장하지를 않네. 이 점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것인데 당시 미화는 엄청난 거물급 형사였고 아직도 그의 행적이 당대 신문으로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형님의 자서 스타일로 봤을 때 당시 이 거물인 미화 경부의 최후가 그의 손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왜 이 자서에 그를 대서특필하지 않은 것일까? 절대 놓칠 수 없는 민족적 명분이 다분한 이 일화를 말이네. 개인적으로 김두한 형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아닌 거를 참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으로 난감한 것이네. 가오를 지켜드릴 수 없는 게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김두한의 자서에는 이렇게 미화가 없네.
그 방송을 들어보면 당시에 김두한은 미화 경부에 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 추측이 되네.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마주쳤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네. 형님의 증언에 따르면 미화 그 사람은 뭐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거의 안 걸린 경우는 없었죠. 어머니와 할머니와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상당히 자주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요시차를 붙였었는데 해방이 되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인물이 바로 그 미화였죠. 나는 그를 잡아 남산에 있는 약수터로 데리고 왔었죠. 라고 회고했었지. 김두한이 말했던 미화 경부의 행적이 이랬었다면 기록으로 남겨진 미화 경부의 행적을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미화는 1884년 출생으로 1943년 기준으로 약 56세 정도 되었을 것이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김두한이 종로주먹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 즉 미화가 50대 후반의 나이인 것인데, 이런 고령의 나이에 젊은 형사처럼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직급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지. 그래서 1940년에는 함경도 경찰국장으로 발령이나 함경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해방 직후 함경도까지 건너가서 그의 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다시 남산 약수터로 데리고 온다. 아하, 이것은 좀... 아무튼 이런 미화에 관한 공식 자료는 1944년까지 존재한다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행적, 그의 사망 추정 시기는 불분명. 딱 한 권의 책이 새로운 가설을 언급했던 것인데, 그 책의 제목은 그와 나 사이를 걷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1968년 미화가 김우란에게 보낸 연하장이 도쿄 외국어대학 도서관 자료실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쓰여졌었고, 실제 이 저자가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었다고도 하네.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따르면 미화 경부는 해방 후 고향 아이치현에 머물렀었다고 하고 약 80세가량 정도 장수를 하다가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참고로 이 김우라는 일제강점기 시절 종로를 담당했던 기자였네. 하지만 미화의 최후를 그저 저 책 한 권으로 실린 연하장에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도 하며, 진짜 도서관에 그 연하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 아무튼 이렇게 낭만 주먹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단 한 가지 설에도 여러 가지 루트가 존재하는 것 같네. 물론 김두한 형님의 증언 역시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 다만 여러 가지 기록과 정황들을 봤을 때 그것을 또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말이네. 그리고 저 책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미화의 사망 시기는 거의 찾지 못했을 뿐더러 그 한 가지 자료 역시 맹신할 수 없는 그저 한 참고 자료일 뿐인 것이지. 여러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면 나에게 종종 묻네. 아니 그래서 대체 결론이 뭐야? 뭐 어쩌다는 거야? 낭만 주먹 이야기는 아마 어디에도 결론은 없네. 그냥 반은 재미로 반은 정보로 보면 될 것이네. 아무튼 이 미화 경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염라대왕으로 불렸던 독종 중의 독종, 이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은 분명하며, 한편으론 그 어려운 시기에 만약 조선인으로 태어났다면 제대로 한가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네. 시청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네.